2019년 수능 영어 최고 난이도 문제 33번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무려 75.8%나 됩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빈칸이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us, heritag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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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heritage란 이런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heritage란 이런 것이다 에 해당되는 말이 될 텐데요. 이것은 heritage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겠죠. 그러면 heritage에 대한 정의의 성격이 다분히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이겠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은 heritage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heritage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체크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빈칸 문장을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겠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heritage라는 것을 필자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이제 독해의 목적이 되는 건데, 그런 독해의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빈칸 문장의 단서가 될 만한 문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되게 많은 교재에서 이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빈칸 문장의 앞뒷 문장, 그리고 주제문이 주로 위치하에 있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유의해서 읽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 수준의 빈칸 문제는 되게 주제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독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제와 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대개 빈칸 문제는 주제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독해를 하면서 주제가 파악이 됐으면 그것을 요약해서 빈칸에 대입을 해보면 그 취지에 가장 유사한 선택지를 골랐을 때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패러프레이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쩌면 빈칸 문제를 풀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패러프레이즈는 빈칸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지가 영문으로 제시되는 제목 문제라든지 주제 문제, 그리고 빈칸 내 문제와 우리 수능에 나오는 40번 문제, 요약문 완성 문제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많은 독해에서 거의 대부분 이 패러프레이즈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 패러프레이즈라는 것은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하는 겁니다. 어떤 글이 됐건 간에 같은 표현을 되풀이 반복했으면 굉장히 글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패러프레이즈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합니다. 이 패러프레이즈라는 것은 원래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 그게 거꾸로 되어 있죠. 더 어렵게 만듭니다.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그 주제문을 패러프레이즈 해놓은 건데요. 키워드를 빼놓거나 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패러프레이즈는 본문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선택지에 본문의 주제문이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reading between the lines라는 건데, 이건 모든 독서를 할 때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행간의 숨은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표면상으로 드러난 의미 말고 그 이면에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어떤 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문장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구조도 깔끔하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 외워놓은 단어 뜻을, 우리말 뜻을 기계적으로 1대1로 그냥 대입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채워서 여러분이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략된 개념을 채워 넣으면서 독해를 해가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야지 행간의 숨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첫 부분입니다. Heritage is concerned with ways. Heritage는 방식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In which는 이제 관계사절로 수식어가 이어지는데, 자, the ways를 in which 이하 관계사절이 꾸미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입니까? In which various selected material arti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the prayer. 끝까지네요. 네, 끝나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In which, 어떤 방식입니까? 아주 선택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인공물들, 그리고 신화, 기억, 전통, 이것들은 전부 다 비슷한 맥락의 것들이겠죠. 물질적인 인공물, 신화, 기억, 전통, 이런 것들이 현재를 위한 재산이 되는 그러한 자원이 되는 그런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heritage는 당연히 본문의 핵심 단어니까 될 테고, heritage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heritage와 가장 관련이 많은 키워드는 ways, artifacts, mythology, memories, traditions, resource, present.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된다는 그런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eritage는 현재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게 첫 문장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 contents,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source. 그 자원에 대한 내용과 해석과 그리고 표현은 are selected, 선택되어집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the demands of the present,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앞에서 나온 말과 같은 취지의 문장인데요. 여기에 여전히 똑같은 키워드 present가 등장하고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자원이라는 것이, 자원의 내용이나 해석이나 표현이라는 것이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자원이 곧 나중에 헤리티지, 자산이 되는 거죠.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선택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놓친 표현이 있는데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present 말고. 그게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선택되어진다는 이 개념입니다. 첫 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굉장히 선택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해보면 유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미래적인 자원이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 볼 필요 있습니까? 주제문이 깔끔하게 떨어졌는데요.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따라서 heritage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개념은 이 present, 현재라는 개념과 또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된다는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단어 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정도로 만들면 어떨까요? heritage란 현재의 요구 속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선택지에 직접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paraphrase,
이 취지에 가장 근접해 있는 패러프레이즈를 여러분이 1, 2, 3, 4, 5 중에서 골라주는 겁니다. 선택지를 봅니다. 1번. Heritage란 is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traditions of a society. 한 사회의 기억과 전통에 관한 collection. 그건 모아놓은 걸 말하죠. 모음입니다. 총체입니다. 한 사회의 기억과 전통의 총체이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글의 주제,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런 선택지는 선생님과 오래 공부를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헤리티지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도 모범적이고 너무도 교과서적이고 쉽게 말하면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런 식상한 얘기로 글을 쓰면은 재미있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글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도 뻔한 일반적인 식상한 또 교과서적인 이런 내용은 주제가 됐건 제목이 됐건 이런 빈칸 문제가 됐건 간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가장 많이 정답으로 이 오답을 가장 많이 정답으로 사람들이 골랐습니다. 무려 40명 가까운 100명 중에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것을 정답이라고 잘못 골랐죠. 자, 두 번째를 보면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여기는 비교 구문이 보이네. as 또 뒤에 뭐 as 이게 짝을 이루겠죠.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헤리티지라는 것은 즉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는 게 헤리티지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자. 본문에 어떤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해놓은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선택한다, 선택된다, 선택적이란 말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빠져있는 개념은 어떤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잊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기억할 건 기억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겁니다. 무슨 관점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빠져있지만 여러분 이걸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번이 정답이 되는데 24.2%가 해피하게도 이 답을 맞췄는데 굉장히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neither 이거 짝을 이루는 게 뒤에 뭐가 있습니까? nor 이게 있죠. A도 B도 아니다. neither A nor B 근데 현재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본문에서는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정답에서 너무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 Heritage is a mirror. Heritage는 거울이다. 자, reflecting 이 현재 분사는 mirror를 꾸미는 거겠죠. 무슨 거울입니까? Reflecting the artifacts of the past. 과거의 인공물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과거의 인공물들, 과거의 물건들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그런 거울이다. 그러니까 헤리티지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물건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4번도 정답과는 거리가 멀겠죠. 자, 5번.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s. 자,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헤리티지에 관련해서 흔히들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얘기인데 본문의 내용,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되어지는 거랑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도 보편적이고 너무도 일반적이고 너무도 뻔한 얘기라서 그것도 선택지에서는 제외를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1번, 5번 정도는 여러분이 배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번에서 37.7%라는 가장 많은 오답률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글쎄요. 선생님의 추측인데 이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컬렉션을 만약에 셀렉션으로 놓으면 깔끔한 정답이 됩니다. 1번도요. 그 기억과 전통, 한 사회 기억과 전통을 선택한 거다. 현재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1번도 아주 굉장히 좋은 정답이 되죠. 근데 되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단어의 철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걸 단어 난독증이라고 그러나요? 조금만 비슷하면 그냥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누누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대개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이게 손으로 써보고 말해보고 귀로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읽기만 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비슷한 거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1번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 오답을 정답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자, 앞에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학생들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그 두 문장 가지고 이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자신이 없어요. 후달려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우리가 선택한 정답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뒷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follows to that 하고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it은 가주어가 되겠죠. that 이하가 문법적으로는 진주어입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라는 사실이 뒤따라올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보면 이 표현은 it follows that 하고 그냥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는 표현인데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이 뒤따라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이 앞의 내용에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귀결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또한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그러니까 의미와 기능, of 뭐의 의미와 기능입니까? 기억과 전통의 의미와 기능이 are defined, 정의되어집니다. in the present, 현재 속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정의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취지, 여전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heritage의 의미와 기능, 이런 것들이 정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정답이 맞겠죠? 자, 계속 further, 더 나아가서 heritage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than material artifacts. 자, heritage라는 것은 뭐랑 더 관련이 있다? meaning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then 뭐보다는 material, 물질적인 artifacts, 인공물보다는 의미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을 대립시켜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의미와 물질적인 인공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heritage는 meaning과 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행간의 숨은 개념까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물질적인 인공물은 현재의 산물입니까? 과거의 산물입니까? 과거의 산물이죠. meaning은요. 이 의미라는 것은 현재적 의미입니까? 과거의 의미입니까? 현재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물질적인 인공물 그 자체보다는 현재에서의 요구사항, 의미, 가치 이런 것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현재 과거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It is the former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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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it is that 무슨 구문이죠?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It is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The former 뜻이 뭡니까? 전자. 전자가 나오면 뭐도 있죠? 후자도 있겠죠. 뒤에 the letter 보입니까? 네, 탁했고요. 그러면 전자, 후자를 얘기하려면 앞부분에 썼던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겠죠. 그 두 가지 개념이 뭡니까? 앞에 먼저 나오는 게 meanings, 두 번째 나오는 게 후자로 나오는 게 material artifacts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former, 전자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 meanings를 의미하는 거고요. 후자, the latter가 가리키는 것은 material artifacts,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강조하는 건 전자입니다. 여전히 의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가요.
다름 아닌 바로 이 현재적 의미가 give value,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치를 주는 겁니다.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그게 문화적인 가치가 됐건 또는 경제적인 가치가 됐건 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to the latter. 후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 바로 전자입니다. 즉 물질적인 인공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의미들입니다. and explain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explain은 앞에 나오는 give와 병렬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가 복수형으로 똑같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다름 아닌 전자, 즉 의미입니다. 뭘 설명해 줍니까? Why they have been selected. 왜 그것들이, 그 전자가, 그 의미들이, 아니다. 그 물질적인 인공물들이 선택되었는지. From, 뭐로부터?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과거에 무한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과거의 유물들, 과거에 있던 인공물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유산으로 선택이 되고 어떤 것은 잊혀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것들이 유산으로 선택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 다름 아닌 바로 the former, 전자, 즉 현재에서의 그 의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in turn 하고 나오는데 그것은 차례차례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they may later be discarded. 그들은 나중에 may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may be discarded.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as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데 as the demands of the present society. 현재 사회의 요구가 change, 변화함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졌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그 당시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택되어지는 거죠. or even 또는 심지어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이전 동부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when, 뭐 할 때 이게 버려지기도 한다는 겁니까? past have to be reinvented. 과거가 재창조될 필요가 있을 때 to, 뭐 하기 위해서? reflect new present.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즉, 새로워진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가 다시금 어떤 변화의 모습, 재창조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또 기존에 선택된 유산이라는 게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항상 변화하겠죠. 근데 또 새로운 현재가 도래하면 그때 또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면 이전의 유산이었던 것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따라서 유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되고 버려지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 따라서. 자,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아까 보았다시피 빈칸에 들어간 말은 현재 그리고 select 선택적이다 라는 것과요. meaning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적 의미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정리해서 요약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정도면 어떨까요? 유산이라는 것은 선택되어집니다. 뭐와 관련해서? 현재의 의미와 관련해서 현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meaning 또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적 의미와 관련이 있고 유산이라든지 기억 또는 전통 이런 것은 인공물 이런 것은 과거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항상 현재적 가치, 현재적 의미, 현재적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모두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